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모두 모시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일 먼저 저희 김창준 의원님께 오늘 저희가 모신 연사분들을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라이언 베어드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좀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존 파소 전 하원 의원님, 역시 공화당 의원님이시죠? 네, 저희 민주당 의원님과 공화당 의원님들을 오늘 연사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 관련된 일들을 저희 함께 많이 논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죠. 제일 먼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부패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투쟁을 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의 사망도 있었지만 저희가 자원을 해서 투쟁을 했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과거를 절대 잊지 못하죠. 한국인이라면 저희가 가졌던 예전의 전쟁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르죠. 네, 금전과 관련된 많은 부정부패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국으로 저희가 이제 수송해온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현재 난민들이 이동 중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 전쟁을 겪었을 때 저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걸어 다니면서 숨어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야간 시간에 걸어 다니고 주간 시간에 걸어 다닐 때는 굉장히 숨어 다녀야 했던 처참했던 실상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당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대처를 하는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송기를 보내서 저희가 특별 공로자들도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서 연사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제일 먼저 공화당 의원이셨던 존 파소 의원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브라이언 베어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다른 연사님은 전 유엔 대표부 대사님이십니다. 저희 오준 대사님이십니다. 네, 오준 대사님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ALC 웨비나에 연사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유엔 대표부 대사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네. 그리고 베어드 의원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생각하면 굉장한 환대와 멋진 우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서 약 1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돼서 많은 방문도 했었고요. 업무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간 사태에 있어서 자원한 의료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의료봉사나 외의 활동들 역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보여줬던 난민 구출 작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존 파소 의원님께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화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또는 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좋은 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현재 뉴욕에서 지금 이 웨비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동료분들과 함께 그 전에 그 하원 의원 네, 역할로 한국을 그 방문을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저희 킴 님께서 저희를 그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ALC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그 참석할 수 있었던 그 좋은 그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활력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정, 그리고 한국의 경제, 한국민들, 네, 국민들, 그리고 그들의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그런 경이로움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정말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그 잿더미에서 지금 현재 멋진 모습으로 변모시킨 그 현재의 한국 모습을 보면서 큰 그 감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국이 되었고요. 그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그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그 경제로도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아프간에 대해서 그 많은 논의를 할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이 그 이룬 이런 거대한 성공은 사실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그 미국 연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교수 박현도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동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역사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나 그 정치 외교학을 주로 그 전공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웨비나 세션을 주제를 그 탈레반 집권 이후에 대한 전망으로 잡았죠. 그리고 위기와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 이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특히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군을 철수하기에 그 좋은 타이밍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를 그 점령한 이후에 많은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 시민들은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렇게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붕괴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붕괴, 와해와 그것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미군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 결정이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이제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고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였을까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베어드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희 많은 행정부에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저희가 벌어졌던 그 여러 가지 활동들, 행동들, 그리고 이라크 침공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전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그 저희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있었던 군사 훈련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수를 했었고 그 행정부였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저희가 탈리반과 관련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어느 시점에는 군사를 이제 철수를 해야 됐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이제 적절한 그 방식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동맹과 함께 협력을 해서 철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처참한 전략적 실수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슴 아프게 지금 아프간의 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아프간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를 도와주었던 그러니까 어린 그 소녀 통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참상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파소 의원님께도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 역시 베어드 의원님과 동감하는 바입니다. 100%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리반과 맺었던 그 합의, 2020년 2월에 평화협정을 맺었죠. 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아프간 정부에 있어서 저희가 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었죠. 그래서 탈레반은 미국이 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정부의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최악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안 좋은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메시지를 던졌죠.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 역시나 저희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철수가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역시나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협정을 따랐을 뿐이죠. 사실 전 행정부가 합의를 했던 그 협상의 내용을 따랐을 뿐이지만, 네, 사실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리반들은 이러한 약속들을 잘 지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시민들을 잘 탈출을 시키고 그것에 이제 아프간 정부가 도움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수십억 조의 저희가 남겨놓고 오는 이런 군사 장비들, 무기들, 이런 것들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실수들이 저희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국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헤란, 북경, 또 모스크바 등 전 세계 모든 에서도 이런 신호들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았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이거 봐라. 네, 미국이 너희들 동맹국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웃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미국 시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들을 저희가 도와주었어야 했을 텐데, 만약에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행동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맹국과 협력을 하겠다,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겠다, 이것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미국들의 공약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실패를 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아프간 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는 미국 국민이 지금 현재 저희 영토 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잘 깨닫게 해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렇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익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관점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 오준 대사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앞서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들과도 그 의견을 일치하시나요? 네, 저 역시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하원님 의원님들과 동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철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살펴볼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것은 불가피했다라는 것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프간은 전체 역사를 봤을 때 한 번도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그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아프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주군을 하는 것은 그곳에 이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합리적이죠. 하지만 어떻게 철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간을 주둔해 있었는데 철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협상을 했죠. 이것은 네, 그 공개된 그 협정 내용을 보면, 네, 그 탈레반이 그 일부 테러 그룹들과 연결을 맺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다시 극렬한 예전에 과거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극한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했고, 네, 이것은 미국 그 군사 그 장성들 그 리더들에 의해서 또 의원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었습니다. 증명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었죠. 뭐 테러리즘과 관련된 또는 인권과 관련된 협상 내용들, 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전 행정부의 결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작년에 만들어진 협상을 다시 공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불가피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리반이 그 협상 내용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저희가 철군 프로세스를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이런 그 굉장히 극우 성향의 그 익스트림한 성향의 그 정치들을 했던 그 탈리반이 다시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지금 그 연결을 맺고 있었던 그 알카에다나 아이시스와의 그 연결을 끊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정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IS 그 회원들을 뭐 처형을 했다라는 보고를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그 정부께서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조금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8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 전 세계 군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고 30만 명의 잘 갖춰진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탈레반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프간 정부군의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완전히 함락이 되었죠. 그랬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상황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이 잘못된 오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그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이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정보부에 그 어느 정도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잘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일 먼저 베어드 위원님 그리고 파소 위원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에 있어서 실패, 오판이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파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그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추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국무부나 백악관이나 또는 의회들 역시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에 있었던 차례, 컨시퀀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군사를 철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수를 시행하는 것은 그 군사가 아니라 저희 그 민간인들 그리고 기여자들 그리고 저희의 군사 장비들을 먼저 철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권고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 그 chief께서 말을 하시기를 네, 그 대사관을 먼저 보호를 하고 그 700명의 그 아프간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 6개에서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소규모의 그 병력으로도 네, 카불 공항 또는 그 대사관의 그 또는 바드렘 그 공항까지 저희가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바드람 그 공항으로 아니 그 군대로 미군 부대로 저희가 이번에 그 수송기를 보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그 사람들 또는 등등들 뭐 여러 가지 군사 장비들을 더 잘 지킬 수 있었던 그리고 저희 그 현재 아프간에 있었던 저희 군인들을 잘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차례가 잘못되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비난을 하고 있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그 평가를 하는 데는 뭐 정보 차원에서도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또는 행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그 실패로 인해서 그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사 사령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치욕스러운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아프간 내 그런 족적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그것을 그 과거의 족적들을 그 간과거나 이제 폄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이나 한국, 독일처럼 수십 년간 저희가 잘 유지를 한 그 동맹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그런 동맹국들의 존재를 함으로써 그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 전 세계의 안보도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간은 그런 경우가 되지 못했죠.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이후에 저희가 그 수십 년간 그 남한에서 머물면서 그 한국 국민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 수십 년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된 걸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아프간의 그 실패는 저희가 그 중앙정부가 이렇게 완전히 그 민주주의를 펼치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정적인 요인, 그죠? 우리가 그곳에 더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을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그 국익을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뭐 이제 테러에 그 대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그리고 군사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중요로 했죠. 전 세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브라이언 의원님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네, 아프간이 아니라 이라크이긴 하지만 그 동일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라크 내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있다. 라고 그 분명히 천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라크 대변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재를 이제 청산해주고 우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그 질서를 잡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고국에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먼 곳으로 와서 테러에 대한 전쟁을 하러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20년을 이제 아프간에 주둔을 했었죠. 그 20년을 봤을 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바는 똑같은 신호를 아프간에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의 구호 직원들, 아프간을 도와주고 있는 저희의 군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믿고 그곳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이고요. 그리고 아프간 사회가 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탈레반하고 저희가 협상을 했죠. 탈레반의 역사를 알면서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순진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처형을 해서 이제 교수형에 처하고 막 목을 걸어두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처참한 굉장히 난폭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레반과 협상을 한 것은 최악의 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수를 하면 탈레반이 올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프간 국민들이 미국이 철수를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대항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철수를 한다면 그랬을 때 이런 난폭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싸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에 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커미트먼트, 그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붕괴가 될 것을 그들도 예측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확신하냐라고 물어봤을 것인데요. 그 과거의 정부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나 마찬가지죠. 저희는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 관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죠. 네, 아프간 사람들도 역시나 그 싸움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싫어합니다. 많은 그 차이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사님 같은 경우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과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군들과 함께 그 협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20년에 가깝게 군인들과 함께 그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통역사들도 있고 관련된 직원들이 있고 저희가 약속을 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 가족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를 도와줬던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는 집 문을 닫고 처참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여전히 그 많은 위협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측면,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측면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아프간과 미국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프간 관련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은 아프간과는 다르게 그 한국과의 동맹은 견고하며 여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베어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 이라크의 경험과 그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주 있는 사례죠. 이제 강국이 큰 대국이 이게 소국 그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국가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저희가 그 간과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평가 절하하게 되죠. 그리고 탈레반이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지금 외국 병력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것은 1980년대 아프간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미국이 이제 무자히딘을 그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공산당, 엘리트 그 주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그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보자면 베트남과도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베트남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병력의 숫자 또는 그 무기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부가 그 굉장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싸우고자 하는 전투 의지가 없는 그 군사들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저항군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사실 종종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투의 의지가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 대규모의 인구가 지원을 하는 국민들이 지원을 하는 병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프간 정부를 지난 20년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프간 국가가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게 지원을 했고 그들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는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완전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외세 세력을 그 아프간에 심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절대 한 번도 통일이 된 국가가 아니었다. 전체 역사를 통틀어 아프간이 통일된 적은 없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 완성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일반 국민들을 정도 도와주긴 했지만요. 아프간 관련해서는 동일한 로직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탈레반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탈레반이 과연 그 국가를 효과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다양한 그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 그 아프간의 근대 역사를 살펴봐도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를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중동과 관련된 그리고 중동 내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던 리포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그 국가의 정복은 잘하지만 하지만 민심을 얻는 것은 실패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언론 기자가 굉장히 전해준 그 가슴 아픈 증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그 중국 국영 언론은 현재 지금 대만과 관련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들어 정치 선전을 하고 있죠. 미국이 결국은 대만도 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민 국민들 역시나 우리도 아프간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역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 전쟁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것을 악몽으로 기억하는 그 장년 세대, 윗세대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사태가 대만에서 반복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이 이것을 지금 현재 아프간 사태를 이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그 탈레반에게 다가가서 중국 그 위구르족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적이긴 하지만 아프간이 아니라 이제 탈레반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그 동결이 되어 있는 뭐 은행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정권을 안정화시켜 줄 테니 우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 현대 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 자금을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한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홍콩에 벌이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사실 꽤 상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협약 내용에 있어서도 등등등 다른 점이 많죠.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과 같은 그 미국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 국가죠. 언론 말할 자유 그리고 등등 자유와 관련된 그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한국이나 대만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 영내에 있는 동맹국들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EU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죠. 일본 등등들. 저희가 입장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베어드 위원님과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행정부가 큰 이제 저희 동맹국들과 많은 그 복원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동맹국들과 회복 작업을 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아프간 사태로 인한 아프간에 있었던 그 미국 철수로 인해서 저희가 좀 저해됐던 그 동맹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국가 안보가 지금 현재 그 협약 그 의무 사항을 가지고 이제 보장이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중국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위협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베어드 위원님과 동의를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그 예산적인 제한들도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유형적인 사인도 보내주어야 되겠죠. 저희 그 해군의 그 현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 다시 생각해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국방력을 그 현대화시키는데 많은 그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중국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사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국방비 예상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미국 국민들과 솔직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 세계에 있어서의 저의 역할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역할들 네, 중국의 역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자유로운 세계가 중국 체제 아래서 통제가 된다거나 통제가 된다면 이것은 비민주주의 체제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우방국에게 굉장히 난폭한 폭력적인 그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제재를 전 세계에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시 강화하고 니즈가 있든 없든 저희의 국방 분야의 힘을 국방 그 강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전 세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러면 지금 현재 아프간의 사태가
어느 정도 그 진중한 그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태를 잘 반영해 볼 수 있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이 없이는 우리는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향상시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처럼 그 100년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큰 스틱을 굉장히 잘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맹국을 강화를 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경쟁국들을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준 대사님은 그 대사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직을 하셨는데요. 그럼 대사의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대만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것이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원님들과도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네, 아프간 사태를 대만이나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 공정하지 않죠. 대만과 한국 모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실행력이 있는 그 정부가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프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그 부분은 포지션이겠죠.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대만을 지원할 것이냐, 한국을 지원할 것이냐, 그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서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결정은 현재 상황을 정말 진지하게 파악하고 컨설팅을 거친 이후에, 논의를 거친 이후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공약이 특히 이런 핵 안보와 관련된 공약, 그리고 그 핵 억제력과 관련된 공약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안보 그리고 국방, 보안 같은 경우는 절대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미군이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약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 영토 내의 국방력은 절대 저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탈레반을 지원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 같은 경우는 탈레반이 중국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신장 위구르족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아마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은 그 국가들,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탈레반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을 해라 라고 압력을 줘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든 그 예전 과거에 그런 익스트림한 그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준수를 하고 그 테러리스트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공약을 지킨다면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그 탈레반을 지원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레반 정부가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네, 그 오준 대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점을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탈레반의 그 능력이죠. 효과적으로 아프간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20년 전의 탈레반과 지금 탈레반은 차이가 있습니다. 탈레반을 1985년, 1996년까지 통치를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차이점은 아프간 국민들이 50% 이상이 20세 이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그 현대화, 기술, 새로운 사상, 그리고 여성의 역할, 그리고 여성의 교육, 사회, 이런 그 유례없던 모든 새로운 그 환경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로부터 20년 후에 지금 새로운 그 자유화된 그 시스템을 마주했는데 서구화된 체제라고 할 수 있죠.
아프간 내에 서구화된 체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그 탈레반에게 그 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에 대해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아마 그 교수님 역시나 이 문제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잘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이슬람 국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조금 특이한 그 독특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탈레반이 아프간의 정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집트나 터키를 비교를 해볼까요? 뭐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른 그 중동 국가들을 봤을 때 그 국가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그 아프간 내의 안정을 찾길 원하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탈레반은 아프간이 고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을 하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중동 전체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다른 그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잘 봐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태가 다른 중동 국가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진보적인 사회, 서구 사회를 잘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른 중동 사회에 던져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 20년 전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탈레반 정부가 그 여성 인권을 침해를 했습니다. 그 이슬람 율법을 따른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인권을 그 탄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여러 가지 민주주의 국가이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레반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명을 한다면 저희는 탈레반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네, 20년 전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국가, 사우디, 파키스탄, UAE, 아랍에미리트만이 탈레반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믿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언사는 굉장히 그 언행 불일치를 많이 보고 있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뭐 국가적 그 전 세계적인 지원, 국제적인 지원 또는 금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이빨리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탈레반이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완전히 포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희는 탈레반 행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프간의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탈레반 세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미 관련된 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떠한 정부가 아프간에 앞으로 세워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그것을 그 인정의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정부가 될 것이냐, 정말 탈레반이 변화했는지,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20년의 경험을 아프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미 아프간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년 전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통치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를 인식을 하고 아프간의 그 변화된 사회를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탈레반이 진정으로 이번에는 변화를 하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로 나아간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말 그런 약속을 지킨다면 저희가 인정을 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우리는 새로운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만 탈레반을 지원을 하겠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탈레반 내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헤드라이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겠죠. 네, 새로운 정치가 너무 자유스럽다면 이것은 굉장히 길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건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파소 의원님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탈레반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보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아프간 국민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미국을 도와주었던 그 아프간 국민들이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 반응을 보이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파키스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이런 급진적인 세력, 파키스탄 내에 있는 탈리반의 급진 세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오랫동안 주둔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바라건대 그 파키스탄 국가도 많은 관련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요.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그 더블 게임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미군이 파키스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런 급진적인 이슬람 탈레반 그룹들에 대한 그 행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탈레반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대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존 파소 의원님과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미국이 탈레반이 만약 그 공약을 준수를 한다면 그들의 이제 입지를 현재 아프간 정부를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설립한 아프간 정부를 몰아냈죠. 그랬을 때 저희가 협상한 내용을 공약들을 준수를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역시도 사우디를 포함해서 많은 사안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권들, 여성들의 인권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요. 이것들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용 가능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인들도 그곳에도 미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들,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리덤 오브 스피치, 이런 모든 자유의 권리들이 다 준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레반과 같은 단체들 또는 그런 민주주의의 측이 아닌 편이 아닌 그룹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탈레반이 그들의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특히나 여성 인권들, 이런 언론의 자유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는 국제 사회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압력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국제 표준안을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군사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군사적인 옵션을 저희가 보지 않았으니까 네, 군사적인 선택 외에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런 국제 인권 표준안을 따르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것은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들이 네, 자유민주주의와는 그 다른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반은 뭐 중국 또는 뭐 멀리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국가들이 만약에 그 탈레반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프간 내에 있어서 그런 인류적인 위기, 인도적인 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아프간 정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네, 이런 인도주의적인 니즈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입지를 공고히 해야 되겠죠. 새로운 정부가 그 남은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의 권리, 인권 등을 잘 준수를 할지, 그리고 반테러리즘 활동을 보여줄지를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도 새로운 아프간 정부가 뭐 스웨덴 정부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뭐 특히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그 바텀라인을 살펴보면 적어도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 정도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네, 그런 보수적인 그 영내 아랍 그 단체들이 뭐 여성의 인권은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사님 그리고 베어드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탈레반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네, 스웨덴이 되지 않겠죠. 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사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네, 사실 그들은 굉장히 그 어느 정도 그 독재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들이 이런 그 희토류나 여러 가지 그 원자재 때문에 이제 아프간을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탈레반의 현재 그 탈레반이 특히나 이제 양귀비 재배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그 양귀비로 이제 마약을 그 재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악화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뭐 탈레반이 양귀비 재배를 뭐 근절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 역시 그것도 믿을 수 없고 다른 그 러시아와 중국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유적지들을 저희가 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그 저의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이 과연 바뀔 것인가? 네, 카불에 이제 있는 그 카불의 안보 문제들이 과연 개선될 것인가? 이랬을 때 그 탈레반이 이제 파키스탄이나 중국들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그 법을 잘 지키는 원칙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는 바라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10분 정도 그 시간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준비했지만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미군을 철수를 하고 이제 미군이 조금 더 중국 견제하는 데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의 국익에 좀 위협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한국인들은 지금 현재 뭐 균형 잡힌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 동맹 강화를 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연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아프간에서에 있어서 미군 철수가 한미 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나 이제 대중정책, 미국의 대중정책과 관련지어서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긴 시간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2, 3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 대사님부터 저희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 미국이 그 중국과의 경쟁 구도, 경쟁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고 한국을 조금 더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랬을 때 저희는 그 가정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무엇이 한국 국익에 가장 좋은 것이냐 이것은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죠. 미국에 있어서도 중국에 있어서도 저희가 분명한 그 입장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수호한다. 특히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맹 관계를 절대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미국에도 분명히 저희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그 경제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미국에 완전히 협력을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미국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함으로써 이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네, 이것이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있어서 장기적인 위협은 사실 탈레반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20년 동안 저희가 그 아프간에 쏟아두었던 그 투자를 했던 자원과 여러 가지 그 예산들을 중국과의 경쟁, 사회적인 경쟁, 그리고 군사적인 경쟁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더 집중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국의 국익에도 이익을 가져다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 인접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큰 교육국이긴 하지만 그리고 많은 그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에도 궁극적으로는 좋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과의 그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교역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 아메리카 같은 정책도 함께 추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그 국가가 그런 바이 아메리카 그 공약에서 이제 제외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역이나 경제적인 그 타의 연계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공고한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speak softly, carry a big stick. 그 말은 부드럽게, 그리고 행동은 과감하게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맹국의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저희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3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3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한국에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인사를 하셔도 좋고요. 맺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소 위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국에 꼭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하고 저희의 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동맹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양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근미래 내에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그 한국이 보여준 그 지원, 저희 그 아프간 그 미군들에게 보여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맹 그 관계에 있어서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정말 잘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네, 아프간 난민들 이런 그 특별기여자들을 잘 탈출을 시킴으로써 그 인도적인 활동도 잘 보여주었고요. 그 한국 국민들의 그 위상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과 미국의 그 동맹 관계는 계속해서 공고히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그 한국은 네, 이제 그 미국의 편에 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 현재 이 사태를 절대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그 2차례 군사를 파견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PR팀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재건팀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몇 년간 참여를 해서 아프간에서 재건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국 역시나 아프간 사회를 재건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아프간 경제를 복구시키는 데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멈춘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과 상의를 하고 네, 꾸준히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양쪽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간에 있어서 미군 철수가 네, 미국에 있어서 자유, 수호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하나의 격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 미군 철수 아프간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네,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휴가 중에서도 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한국민들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모든 기여자들 그리고 군인들 모두 다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조만간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